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런 그 기업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또 효과도 있고 해서 이제 한번 이 과연 그러면은 이 왔을 때에 지역에 미치는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1차 공공기관 이전 완료됐잖아요. 19년. 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정말 우리가 기대만큼 됐느냐, 또 하고 문제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유치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떻다고 우리 공변사 한번 혹시 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만큼 됐다, 안 됐다? 그 부분은 뭐 사실 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아마 몇 군데는 괜찮았고, 예. 저기 뭐 나주라든지 어디야 충청도 일부 지역은 사실은 그 이전이 좀 됐지만은 크게 매우 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바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부국장님께서 좀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어찌됐든 이 혁신도시 그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혁신도시가 진행이 됐죠. 그랬는가? 근데 이 혁신도시에 이제 이전을 했죠. 혁신도시를 만들어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전한다고. 공공기관 이전이 먼저 이렇게 방침은 정해졌고 정해지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예.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기업이 들어가고 예, 이렇게 된 아까 거죠.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효과와 관련해서 이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한 그 관련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제대로 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와 연계된 인프라가 없이는, 그러니까 뭐 도시 자체도 발전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오려면은 뭐 아까 얘기했죠, 효과의 문제는 보통 이러면은 뭐 하나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게 되면 왔을 때 여러 가지 뭐 학교, 뭐 병원, 뭐 이런 전체적인 그 도시를 전체적으로 그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전이 같이 돼야 효과가 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보니까 특히 효과가 있으려면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의 부분은 같이 따라와야 되고, 공공기관의 이전이 같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혁신도시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그냥 공연벌에 그친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있어서, 저는 뭐 굉장히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부부장께서 잘 아시십니다. 일단 예. 제 여기 하기 전에 이제 KDI에서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예. 예,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혁신도시 전국에 9군데에다 혁신도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밀어 넣었죠. 밀어 넣고 말 그대로 혁신이란 타이틀이 들어갔으니까 혁신이 되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노베이션이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굴뚝 산업이 아니고 좀 그 창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식 기반 산업이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KDI에서 분석한 게 전 산업에 대해서 고용이나 이제 인구 증가나 이런 효과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 기반 산업 분야만 줄여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두 개 분야에서 다 긍정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나타낸 데는 9군데 중에 4군데밖에 안 돼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마이너스를 일으킨, 그러니까 전 분야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었고, 지식 기반 산업 분야에도 효과가 없었던 것 중에 5개 지역이 없었는데, 그 중에 대구하고 경북이 2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없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애초에 그 혁신도시라는 테마 자체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새로운 없는 빈 땅을 갈고 신도시를 형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신도시에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다가 공공기관만 갖다 들어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공공기관끼리 시너지가 되거나 되게 유사성이 있어가지고 됐다 그러면 애초에 공공기관이 2개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를 잘못 만드는 거였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공공기관은 어디까지나 서포트하거나 기존에 있는 어떤 산업 분야를 지원하지 않은 서포트 분야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뒤에서 받쳐주는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애초부터 혁신도시를 신규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심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애초에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 제1차 공공기관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한수원처럼 개별 이전한 데가 훨씬 더
공공기관 스스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해당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제 조금 연관성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제2차 시즌2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그 국토균형발전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립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지역 특성에 과연 맞는 건지 이거를 잘 매칭을 해야지만 이번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KDI 보고서도 저도 잠깐 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보면은 아까 뭐 인구 유입 효과라든지 뭐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기대치만큼 물론 이제 어떤 지역에는 된 대로 했지만 못 미쳤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뭐 서비스 산업 정도는 또 조금 이제 당연히 이제 조금 도움이 됐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150세기 기간이 옮겼음에다가 국가 전체를 봤을 때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보면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이제 추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사람은 심각해보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봐야 됩니다. 지방이 이렇게 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건 앞으로 더 갈수록 심화되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 뭐라 하면은 정부 입장은 그나마 공공기관을 이전했기에 이 정도지 안 했으면 됐을 것이다. 그거는 뭐 어떤 계량화 된 거는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우리 부장 말씀하신 그런 허점이 많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저도 깜짝 놀란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토론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을 150세기 이전하는 계획 중에도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몇 개 생겼냐면 133개가 새로 생겼답니다. 그 새로 생겼는데 이 중 절반이 어디 있나 하면 맹수도권에 있더라. 옮기고 133개 새로 생겼는데 그중에 절반이 또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혹시 두 번 뉴스 봤는지 모르겠다. 우리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이제 뭐 지방 위기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우리 대구 경북의 지방 거점 국립대 경북대 아닙니까? 경북대가 2021년도 입시에서 최초 합격자 중에 86%가 포기를 했답니다. 자퇴가 아니고. 최초 합격자 중에 부산대도 마찬가지고 전남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는 뭐하면 지역 학생들한테 지역 청년들한테 내가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그런 아까 뭐 꿈의 기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 뭐 기관 외에는 공기업 이런데 양질에 갈 기회가 없다 이렇게라고 젊은이들이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국가 비상사태 맞아요. 젊은이 다 수도권으로 가기니까 인구 집중 문제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집값 떨어지면 그 부작용은 뭐 일일이 이어서 열갈 정도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이거는 정말 국가의 어떤 그 명운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그렇다면은 이제 이 탄력을 받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많이 이전해도 결국은 지역마다 유치가 있으면 결국은 우리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는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포항시도 이제 이 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힘을 보탰고 뭐 도하고 잘 어떤 유기적인 그 협력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한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포항시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말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5개 기관을 이제 특별히 뭐 집었어요. 그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